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첼시의 유니폼이 다음 시즌 유니폼 디자인이 유출되면서 다음 시즌은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게 거의 확정된 상황입니다. 새로운 스폰서 3는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는 현재 유니폼에서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렸고, 새로운 유니폼이 나온 이상 새로운 디자인은 어떤 장단점이 있고 스폰서 3는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제가 디자인을 전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되게 구체적으로 디자인학적으로 이렇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팬으로서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게 유니폼인데 확실히 스폰서가 튀기는 합니다. 안 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로고도 크고 좀 디자인도 화려하면서 나이키 로고보다는 확실히 튀는 감이 있습니다.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모양이 많이 튀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 세 가지 분류가 있답니다. 더 많은 분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찾은 분류는 세 가지인데요. 일단 심볼 마크라는 분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분류죠. 로고만 딱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그 회사의 이미지를 로고로 보여주면서 아주 빠르고 아주 간결하게 회사의 특징이나 상징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나 애플이 이런 쪽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디자인 효과는 확실한 것은 일단 상징성이 확실하다는 거죠. 삼립 베어 물은 사과 모습을 보면 애플이 생각나듯이, 아치 두 가지를 보면 맥도날드가 생각나듯이 확실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꽤 많이 사용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보스부르크에서도 그런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고 맨유도 그런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류는 텍스트 로고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텍스트만 적는 것입니다. 텍스트를 깔끔한 폰트로 적든지, 옛날 삼성, 첼시 때 그런 폰트로 적든지, 요코하마처럼 적든지, 아니면 거기 디자인을 약간 가미하는 겁니다. 구글이나 우리나라로 치면 CGV나 이렇게 약간의 디자인을 가미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이건 역시 상징적인 의미를 주면서 회사 이름도 정확하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3를 디자인하자 그러면 그냥 폰트만 적는 것이 조금 그렇다면 요 정도 디자인을 줄 수 있는데, 요건 어떨까? 꼭 바꿔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요게 절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디자인은 그냥 갖다 쓰셔도 되는데, 무료인데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데 콤비네이션 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로고랑 글자를 같이 쓰는 거죠. 이제 계약이 끝나는 요코하마도 이런 식이었습니다. 앞에 빨간 Y자를 사용하면서 요코하마 타이어를 적었죠. 이게 바로 콤비네이션 마크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죠. 3의 마크를 포기할 수 없다, 로고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3라는 글자를 적고 그 크기에 맞게 약간 옆이나 위에 그 로고를 박아놓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로고를 좀 크지만 않게끔 박아놓으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의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심볼 마크, 여기 텍스트 로고, 여기 콤비네이션 마크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 중간에 있는 텍스트 로고가 아무래도 제일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삼성도 텍스트 로고를 채택했고 요코하마 타이어도 물론 로고를 넣은 콤비네이션 마크에 가깝지만 그래도 로고가 크지 않으면서 이 텍스트 로고 쪽에 가까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사 3도 텍스트 로고로 갔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는 심볼 마크가 유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거의 유출이 됐다라는 게 거의 그대로 되거든요. 거의 그대로 되기 때문에 무의미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의 방식이 있고 만약에 그대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심볼 마크의 방식을 채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폰서 자체적인 장점을 보자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국에서 많이 쓰이는 통신사라는 것과 금액입니다. 삼성과 요코하마는 이제 광고를 하면서 유럽, 특히 첼시 팬들 사이에서 좀 알려졌다 뿐이지, 요코하마 타이어 그리고 삼성 모바일을 외국에서 그 전부터 알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근데 통신사 3는 옛날부터 유럽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특히 영국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이고, 영국 여행을 갔다 왔던 분들은 한 번쯤은 접해봤던 그런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이미지, 자국 내에서 많이 쓰이는 친숙한 이미지를 극대화시켜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금액 역시 이전에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코하마 타이어와 비슷한 4천만 파운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왜냐면 첼시는 구장 수익이 적고 다른 팀보다, 다른 빅클럽보다 구장 수익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가 스폰서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조금 모자른 금액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조금 더 큰 금액을 원할 텐데. 그런데 뭐 요번 재정 타격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재정을 타격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먼저 기존과 비슷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전화위복이기는 하지만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3를 보지 말고 유니폼 디자인을 먼저 보기 위해서 3라는 로고를 잠깐 제거하겠습니다. 3라는 로고를 잠깐 제거하면 참 밋밋합니다. 밋밋하고 심플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요번 시즌 디자인 때문에 그래요. 요번 시즌 디자인이 처음 유출되고 공개됐을 때 그때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호 쪽에서는 되게 역동적이고 활동적인 첼시 이미지를 잘 표현해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브로 쪽에서는 이게 뭐냐, 너무 난잡하고 지저분해 보인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호불호가 크게 갈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호 쪽이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호와 브로의 차이가 그렇게 극명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 자체가 깔끔하고 대체로 싫어할 수 없는 디자인, 이런 지그재그 문양이 들어가기는 했지만 문양이 그렇게 올 시즌처럼 문양이 눈에 띄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선호할 만한 디자인입니다. 자, 그러면 선수들의 실착 사진을 봐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제 선수들을 그리다 보니까 그린 선수들에게 옷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옷을 한번 바꿔봤는데 글쎄요, 깔끔한 이미지는 더 강조가 됐고 중간에 스폰서는 더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전 그림에는 스폰서가 적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해도 3가 좀 더 눈에 띄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합성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는 것보다 선수들이 실제로 입고 경기장에서 뛰는 영상이 진짜 이쁩니다. 어떤 유니폼이든 그 선수들이 입으면 진짜 이쁜 감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선수들이 입은 것만 보고 샀다가 낭패 보시는 분들도 꽤 있을 만큼 선수들이 입었을 때 이쁠 확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번 디자인이 되게 무난하고, 전 특히 이 검은 테두리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하기 때문에 좀 잘 뽑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로고만, 그러니까 스폰서만 좀 어떻게 잘 조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고가 이쁘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 너무 눈에 띈다는 겁니다. 이쁘지 않다라는 건 아니고 너무 눈에 띄니까 조금 그 유니폼보다 눈에 띄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다음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짤막하게 다뤄보는 주제들인데요. 이걸 컨텐츠화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럴 때마다 한 영상의 뒷부분에 짤막하게 첼시 이야기를 조금씩 넣어보는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페드로의 로마행입니다. 스카이 스포츠 이야기에 따르면은 굉장히 많은 접근이 됐고, 구체적인 금액, 연봉까지, 계약 기간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수는 FA로 풀리게 됐고 단기 계약을 맺으면서 어쨌건 로마의 합류는 다음 시즌이 되기는 했지만, 그 비는 기간 동안 첼시에서 뛸 수 있으면서 훈련하면서 조금 몸을 더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완벽한 윈윈이라고 볼 수는 없죠. 선수가 로마로 넘어가서 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첼시와의 의리를 어느 정도 지켜준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마움이 있습니다. 베르너처럼 첼시에 합류해서 훈련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줄 수 있다는 거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선수 자체도 로마로 가면서 350만 유로 정도를 받고 1+1, 2년 계약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최대 일자 1년 연장 옵션을 갖고 2년 계약을 받았다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15-16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들어왔던 페드로가 좀 이제 말년에, 로마라면 굉장히 좋은 클럽이잖아요. 세리에서도 알아주는 클럽이기 때문에 말년을 잘 정리해서 쥐마흥으로서 좋은 나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맨시티전을 보면 약간 벌려주는 센스나 슛이나 에데르송에게 막히긴 했지만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센터백 얘기인데요. 저한테도 많은 질문이 왔고 여러 유럽 기자들에게도 질문이 많이 가는 게 첼시 센터백 링크 나는 거 없느냐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매물이 링크가 마르다 못해 거의 사막 수준입니다. 거의 링크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뭐 매물을 영입을 하려 해도 탐탁한 매물이 있어야 영입을 할 거 아니냐는 겁니다. 무조건 시장에 나왔다고 해서 사는 거면 업그레이드가 될 확률이 있거든요. 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업그레이드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첼시가 센터백 링크가 잘 나오지 않고 있다. 7회
뭐 텔레스 이런 식으로 확실한 매물이 있고 하베르츠, 쿠티뉴, 산초 이런 매물이 있는데 센터백에는 그런 매물들이 잘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에는 저도 어느 정도 찬동하기 때문에 좀 괜찮은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우리가 매물을 직접 만들려고 하면 원래 그 선수의 금액의 한 2배 정도는 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첼시의 센터백 링크가 조금 메말라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니폼